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이 요동침에 따라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슈토크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와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경북 부송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지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강주현 아나운서께서 오프닝에 국토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전국의 각 시군 구의 그 권역별로 사회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이 거래가 현재 거래가 시세 그리고 그 부동산의 이제 토지의 가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산정해서 매기는 그 금액이 가장 기본입니다. 네.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해서 토지의 경우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이 됩니다. 네. 그 개별 공시지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 돈을 대출할 경우에도 이것이 바탕이 돼서 얼마 빌려주고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네. 이제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자, 이것이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면 경상북도는 전국을 놓고 보면 전국이 9번째 정도의 변동률입니다. 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전국 평균 변동률이 6.33%인 것에 비해서 경상북도는 이제 4.84%죠. 경상북도의 4.84 이거 우리 지역만 놓고 보는 겁니다. 작년에 이 변동률 6.84에 비해서도 2% 정도 낮아졌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광역시도별로 보면 서울, 광주, 대구의 경우는 한 7% 정도 돼.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 6% 정도.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경상북도의 변동률은 9번째 정도. 그다지 높은 편도 아니고 크게 낮은 편도 아닙니다. 네. 예, 이 경상북도 안에서도 23개 시군별로 보면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이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울릉도. 네. 무려 14.49%고요. 그다음에 군위군이 10.23%입니다. 군위군은 아마 이럴 가능성이 좀 있죠. 네. 지금 이제 통합신공항도 있고 하니까. 한편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도 가장 낮게 평가되어 있는 지역의 그 표준지가가 매겨진 곳이 경상북도 청도군입니다. 청도군 전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청도군 안에 강남면 옥산리에는 이냐 1제곱미터당 23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네. 이런 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전국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크게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동치고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그 기화수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네네. 우리 경북에서 가장 높게 오른 데가 지금 울릉도지 않습니까? 근데 울릉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울릉공항을 건설하겠다 이게 발표가 되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위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지가 되면서 상당히 그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렸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봉화군의 경우에도 봉화군 백두대간 수목원이 들어서고 또 군립 청소년 살림센터가 개발을 하면서 땅값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경산 같은 경우에는 그 대임 공공주택지구 그 조성 사업이 그 땅값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요인 분석을 이슈토크 취재진이 전문가를 통해 들어봤는데요. 우선 군위 지역 관련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죠. 최근에 이제 공항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사실 이제 지가 상승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번에 어떤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 경우에도 어떤 이슈나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그런 어떤 기대 이익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반면 같은 통합 신공항 이전지였던 의성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성이 포함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서보냐 네. 거기냐 그 두 개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감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었고요. 참여는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성에 대해서는 그게
네.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었거든요. 뭐 군위의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기 그 804 터널 또 뚫히고 이렇게 어떤 접근성들이 최근에 좀 좋아지면서 네. 그런 어떤 영향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항 이전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게 나타났었죠. 사실상 공시지가 확정 고시는 5월에 결정이 되고 그 이전까지는 이의 제기와 조정 고시 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경북의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저도 개별적으로도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앞서 제가 이제 통계를 좀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경상북도의 경우는 뭐 전국 광역시도 별로 놓고 봤을 때 평균 변동률이 전국에서 뭐 9번째 정도고 그 변동률도 뭐 4% 정도 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다지 뭐 크게 요동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니라고 보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그 우리가 이제 주택 환경이라든지 부동산 그 정책적인가 그리고 또 이제 시장 환경을 좀 놓고 보면 그 사실 전국의 수많은 주택 중에서도 상위 10%의 그 집값은요 10억 가까이 됩니다. 9억 7천만 원 정도. 근데 하위 10% 그야말로 집값이 아주 저렴한 가난한 동네는 겨우 해서 2,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주택의 부익부 빈익빈이죠. 그러면 이것이 수도권이라든지 어떤 개발 소재가 있는 곳은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야말로 더욱더 이제 늘어나는 것이고 부가 되는 것이고 네. 또 이제 낮은 곳은 더 늘어날 이유와 소재도 없는 곳은 그야말로 빈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네.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죠. 더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는 크게 뭐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더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야말로 부동산 양극화입니다. 잘 사는 데는 아주 잘 살고 또 이제 못 사는 곳은 아주 못 살고 또 이 중에서도 또 우리가 좀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통계적으로 한 2천만 가구 됩니다. 2천만 가구, 1950몇만 가구에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2천만 가구 중에 그 중에서도 40%가 되는 870만여 가구는 아직도 무주택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집이 없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랐든 내렸든 변동이 있든 없든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 없죠. 당연히 먹고 사는 게 바쁜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것이 크게 뭐 요동을 친다든지 부동산 우리 경북 지역에 특히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서 우리 삶의 환경에 어떤 큰 변화를 준다,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즘 부동산 변화가 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예, 우선 그 코로나19가 지금 그 확산이 계속되면서 부동산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2015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와 좀 비교를 한다면은 메르스 사태가 아마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시에 그 단기간에 그 메르스 환자가 약 100명이 넘어서는 시기가 이제 그때 5월, 6월 달 시기였는데요. 이때 당시 아파트 그 매매 가격이 그 소폭 둔화하거나 또는 그 분양 물량이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사실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이게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도 코로나19 영향에 대해서도 그 지금 주택 공급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사실 전반적인 그 가격 흐름이나 주요층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그런 심리가 위축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금융결제원에서 그 한국감정원으로 청약 시스템이 변경이 됐는데요. 청약 시스템이 변경이 되면서 1월 달에 그 청약을 그 분양을 하려고 했던 건설사들이 2월 이후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지금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양 그 물량 증감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군위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볼까요?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도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기 교수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다른 국민들, 우리 시도민들도 이제 알아야 될 사항이지만 이제 우리 군민의 경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먼저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법률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예전에 땅을 사놓았는데 뭐 어른들이 이제 사놓았는데
이것이 등기가 아직 안 돼 있거나 서류상에. 네. 그리고 또 이제 등기는 했어도 그 등기 필정이 없는 경우, 분실을 했거나 뭐 화재로 소실이 됐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어떠한 시점에 이것이 확실히 내 것이다라고는 권리 주장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어 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한시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한 2년 기간 설정을 합니다. 이것이 올해 이제 2020년 올해 8월부터 해서 내후년 이제 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이제 법률 특별조치법은 한시적으로 보통 한 10여 년, 15년을 걸쳐 사무실에 이제 조치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건 한 13년 전에도 한 번 있었죠. 네.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새롭게 이번에 한번 하게 되는데 그 보통 이제 읍면단의 경우는 이제 그 보통 토지 및 건물, 시단의 경우에는 이제 농지, 시단에도 외곽적 농지 같은 게 있거든요.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새롭게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 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어 있는 시점에서는 비교적 좀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서류 그리고 이제 뭐 법무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특히 이제 법무사 관련된 사람들 그 관련된 이제 위원회에 이제 그 보증을 받아서 서류를 제출하면 각 시군에서 행정단에서 이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원활하게 좀 빨리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자, 이것이 그러면 군인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군인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아시잖아요. 군이 하고 또 의성, 군이 소보면하고 의성 그 비안면 물론 아직도 완전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 네. 뭐 국방부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가고 있는데 어쨌든 군이 의성 이런 지역 쪽에는 이제 통합 신공항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 땅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이제 살펴봐야 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군이 우보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지역민 사이에 문제 제기가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1일 날 이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대구 군공항 이전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 군이 후보가 되지 않고 의성 비안과 군이 소보 지역이 후보지로 거의 결정을 됐습니다. 네. 그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 찬성률도 높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그 군의 군수는 군이 소보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고 군이 우보에 대해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지역 일부에서는 이제 내부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왜 군의 군수가 우보를 고집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무슨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군이 우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상당히 있지 않나 이런 지금 그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의성군 일부 주민들 가운데서는 그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그 투기설은 이미 공론화 이전부터 있어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돌고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다. 군위에서 불복을 하는 게 뭔가 좀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 의하면은 또 그 우보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이런 제보도 지금 그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도 사정 당국이 좀 나서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을 또 밝혀야 되는 것도 그 지역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점 때문인지 경북의 공시지가가 요동치는 것에 대해 마냥 긍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일정 부분을 뭐 요동친다고 볼 수는 있죠. 이제 그것도 어느 지역에 한해서죠. 이제 대부분의 지역은 그야말로 평온합니다. 네.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았고 뭐 오랫동안 뭐 변동이 없는 것도 뭐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지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군위의 경우 또 뭐 의성의 경우라든지 특별한 이제 개발 이 호재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땅값이 오르죠. 당연히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뭐 조 기자께서 이제 우보 얘기를 방금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야말로 순박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그 농민들 분들은 그곳에 농사를 지어오면서 그것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거기를 뭘 개발한다든지 뭐 하려고 할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농사만 짓고 순박하게 살아오시고 자식들 오면 지어놓은 농사 나눠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 상승이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기획부동산을 그러잖아요. 소위 말하는 떴다방 이런 이제 기획부동산 집단들이 이제 회유를 해서 땅을 이제 사게 하고 이제 팔게 해서 본인들이 이제 이득을 취하고 실제로 이제 그 농민들은 뭐 크게 이제 많이 남기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온 사람 중에는요, 내 땅을 내가 직접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아온 사람도 있지만 내 땅이 아닌 땅을 소위 우리가 그 도지 붙인다 그래요. 이제 서장로의 네. 경우 내 땅도 아니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와서 주인한테 땅을 조금 이제 그 공물을 나눠주는 이런 정도의 분들 이게 팔려버리면 내 땅도 아니기 때문에 권리주장로보다 오갈 데가 없어요. 네. 그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경상북도청이 이제 안동 예천 권역으로 오면서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제 일정 부분 잠시 반짝 땅값은 오릅니다. 올라는 상태에서 이 기획부동산들이 들어가서 이제 땅값을 더 올려놓고 그리고 또 이제 팔아버리고 실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큰 이득을 본 건 아니고 네. 그런 삶의 터전은 뺏겨버리고 거기에 또 농사를 짓고 살아왔던 도지를 붙여와서 해왔던 사람 소장농들 더더구나 갈 데가 없어서 그야말로 낭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이번 공시지가 발표를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예, 그 얼마 전에 그 청와대 대변인이었죠. 김의겸 전 대변인이 부동산을 그 보유했다가 과다한 그 이익을 보면서 좀 비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후 청와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변화 분석을 보니까 청와대 고위 관료 65명 가운데 평균 그 지난 3년 동안 그 평균 약 3억 2천만 원인가요? 3억 2천만 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약 40% 정도의 부동산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들 중에서도 또 특히 상위 10%의 경우에는 약 9억 3천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그 재산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16일이었죠.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수도권 내 2채 이상 가진 그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한 채는 그 팔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번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그 실거주용 주택은 한 채로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그 오마이뉴스가 조사한 그 부동산 정책 신뢰도 조사가 있는데요. 이 조사에서 국민의 60% 정도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냥 단순한 이벤트성으로 끝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이미 그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 약 20차례 정도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부동산 정책은 지속적이고 꾸준히 그리고 영구히 신뢰할 만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정치권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요동치는 경북 부동산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일지 최종 의견 덧붙여 주시죠. 경북이 요동친다 하지만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요동치는 거 뻔합니다.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통합신공에 오는 이 경북 의성과 이 군위의 경우 그 안에 계시는 분들도 제가 아까 언급했던 거 굉장히 그 주의를 해야 되지만 외지에 계시는 분들도 마치 그곳이 금사라기 땅이 되는 것 같은 그 오인을 해요. 그 와서 실제는 재산권 손해를 많이 보고 우리 도청의 경우에도 여기가 뭐 경상북 도청 수많은 그 시도청 중에 하나의 도청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정부 세종청사가 이동하듯이 정부 청사가 오는 것까지 굉장히 큰 생각을 하고 이게 투자를 했다가 좀 손해 보는 분들도 있고 막상 들어가서 생활하는 분 중에는 지금 나오고 싶어도 집이 안 팔려서 못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그 일확천금 생각하지 마시고 좀 효율적으로 좀 잘 생각하셔서 판단을 해서 이 부동산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부동산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가지겠다 이런 생각을 이미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성실하게 일해서 벌고 그게 소득으로
돌아오는 제도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불로소득이 부동산을 통해서만 형성이 되고 또 부동산을 통해서만 부의 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고 국민들도 이런 생각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